오늘은 공격적인 아이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래요. 주변에 많아요. 공격적인 아이. 그쵸?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남자애인데, 9개월부터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지금 만 2세가 안 되는 거죠. 안 됐는데, 얘는 말도 잘하고 활동적이에요. 비교적 보면 이렇게, 괜찮은데 제가 왜 공격적일까? 보면, 놀 때 민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상처를 낸다거나 깨물건다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자 이러고 이제 자기한테 지적질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구르면서 울고 이제 떼쓰기 하면서 이렇게 약간 제지받는 걸 싫어하는 애죠. 특별히 이제 하원시 애들이 다 가는데 이제 이 엄마가 일을 하니까 이제 종일반에서 더 늦게까지 이제 시간 추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하원할 땐 이렇게 벽 붙잡고 엉엉 운대. 우리 엄마 언제 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그러지만 엄마는 올 수는 없죠. 일하다 말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이 아이의 행동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나타난 행동 특성인데 이제 엄마하고 상담한 결과 이제 얘를 우리가 가상 이름이 민준이라고 그래. 실제 이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상당히 임신 중에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우울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작심을 하기를 애 낳으면 나는 반드시 취업을 하고 애를 어린이집에다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작심을 하고 일찍이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준이가 둘째인데 큰애가 이제 민석이도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이제 걔가 떼도 쓸고 울어서 큰애는 주로 많이 매로 다스렸다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낸 정보인데 그래서 이 공격적인 아이는 얘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엄마에 대한 애정결핍 엄마랑 충분히 잊지 못한 그 분노 슬픔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시에는 애가 잘 놀다가 누구하고 상호작용해서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를 방어한다. 이렇게 보면서 또는 이제 엄마가 큰애 때를 때렸기 때문에 민석이도 아마 이제 첫째를 많이 때렸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둘째도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애를 때려요. 근데 지금 아동학대법으로 묶여서 안 되는 건 알지만 10번 잘하다가도 11번째 때리면 애들은 10번 잘한 거를 기억 안 하고 한 번 맞은 걸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고 큰 애들은 맞으면서 공격성을 배운다 이래요. 그래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포악하게 난폭하게 애들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지적하면 구르고 울고 떼쓰고 이러는 거는 이미 자기 방어기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적인 형태로 자리 잡혔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체벌은 하면 안 된다. 이제 로크라는 학자가 이미 체벌의 이제 나쁜 점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벌을 많이 받은 애들은 노예적인 기질을 해요. 이게 뭐 또 노예냐. 맞을 때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싹싹 빌고 엄마 안 그래 이러고 엄마 없으면 또다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건 노예죠. 매 노예가 된다. 그래서 로크는 절대 때리지 말고 말로 하는데 이 사람 얘기 중에 차가운 시선을 이용하라 그래요. 차가운 시선. 그러면 한국 엄마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 차가운 시선이라니요. 사실 차가운 시선이 훈육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평소에 어땠어야 돼요? 애하고 눈빛이 따뜻했어야 돼요. 라포 형성이 애하고 좋은 집은 엄마가 애 눈만 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꾸만 안 해도 애들은 금세 썰렁하게 느끼죠. 그 썰렁함으로 애를 훈육을 한다는 뜻에 로크는 차가운 시선을 이용해라. 자꾸 때린 애들은 맷집만 늘어나고 때려서 행동 수정은 되지 않고 점점 엄마는 애한테 상처 주고 애는 점점 난폭해지고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한 번 그러다가 두 번 그러다가 막 때리게 됐지.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버릇 기르려고 손빵 날린 게 나중에 금세 난타되죠. 막 때려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방도 때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로 하거나 차가운 시선은 뭐죠? 이미 시선 처리만 안 해도 애들은 굉장히 형벌로 생각해요.
저도 아들 둘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제 엄마 학교 갔다 왔어 그런데도 응 그래 왔구나 애썼다 뭐 먹을래 뭐 이 정도 라포 형성이 될 때 학교 갔다 왔어 근데 대답 안 하면요 엄마 부르다가 결국 부엌까지 와요. 그리고 내 눈을 막 따라다녀. 엄마 나 왔거든. 그런데 그때 눈 안 쳐다보고 너 그런 일을 했니? 뒷집 아저씨가 널 봤다 그러더라. 화단에다 오줌 싼 게 너니? 엄마는 난 너가 아니길 바래. 근데 파란 바지는 너가 아니니? 막 이러면 애가 갑자기 그거 모르는 줄 알았더니 옆집 아저씨가 보고 엄마가 알게 됐구나. 그래서 엄마가 저 차가운 시선은 그치 내 못마땅한 행동에 대한 이제 이렇게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애들이라도 엄마 사실은 뭐 유치원차가 갈 것 같아서 내가 그랬던 거지 집에 들어왔다 가면 차 놓치면 더 혼나니까 그랬던 거야. 엄마를 나름 변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 겪다가 이제 차차 올바른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제 걸핏 하고 때리는 집은 때려서 안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영원히 못 고쳐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애 상처 주고 애는 계속 이제 맞는 아이가 되고 공격적인 아이가 되지요. 그래서 참 요거 이제 로커 얘기하는 그 체벌은 옳지 않다. 노예적 기질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것이 대단한 훈육의 효과를 가져야 되지 맞고 큰 애들은 또 다른 공격성을 낳는다. 그러면 이제 차가운 시선이 먹히려면 어떻게 된다? 평소에 따뜻한 시선으로 라포 형성이 된 집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냉담하고 애한테 차갑게 하고 이게 집안 분위기 쿨한 집은요 차가운 시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 냉담했는데 이게 차가운 시선이 애한테 먹히려면 엄마하고 애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지. 그래 누구 왔구나. 이런 걸 또 네가 학교에서 만들었니? 엄마 좀 한번 줘보자. 엄마 방에다 걸어둘게. 이렇게 관계가 좋았을 때, 따뜻했을 때 엄마 그래서 눈 안 쳐다보고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한테는 메시지가 저 차가운 시선은 뭐지? 내가 이런 일을 한 걸 엄마가 알았네.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시간은 꽤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이게 애도 굉장히 적절히 잘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유아기 때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느라고 이제 애하고 많은 결핍이 있다 노는 시간이 적었다 이러는 것은 사실 애한테 유아기 훼손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돼요. 구멍이 숭숭 난 게 밥 많이 먹는다고 뚫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멍 숭숭 난 거는 그 정서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달의 적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그 경험을 받아야 돼. 쟤네 요 얘기할 때 꼭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렸을 때 요때 만 2세, 4세 요때 막 놀이공원 다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집이 아빠가 막 파산 일보 직전이라 막 반지하로 그냥 쫓겨다니고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힘든데 애하고 놀이공원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애가 이제 이만큼 컸어. 대학교 20살이에요. 그죠? 대학교 1, 2학년 돼서 아빠가 너무 그때가 가슴 아파. 놀이공원도 한 번도 못 가고 우리 애는 저게 결핍이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돈이 충분하니까 대학교 학생들한테 계속 아들 넌 그때 놀이공원 못 갔으니까 어디 가자. 롯데월드 가자. 그래서 대학생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돼요? 우습잖아 생각이. 그때 얻어질 경험은 그때 메꿔줬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학생 된 애한테 예전에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메꿔준다고 한들 메꿔지지도 않지만 참 우스꽝스럽다. 자, 발달의 적기성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그 시기에 경험할 것은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저렇게 공격적인 아이가 안 되려면 엄마하고 노는 시간을 많이 갖고 엄마한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시선도 받고 이래야 돼. 어떤 집은 엄마가 집에는 있는데 애하고 시선을 안 마주쳐요. 엄마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애 영역이 따로 있대. 난 참 되게 웃기는 얘기 많이 들어. 그래서 애는 애대로 혼자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뭐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애하고 시선도 안 맞아. 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달의 적기성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물론 발달학자들도 중요하고 교육학자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학교 갈 때 또 학교 다니면서 또 힘든 일도 또 그때 엄마가 뭘 해줘야 되긴 하지만 지금 학교도 안 다니면서 엄마하고 잘 놀면서 놀이 속에서 애가 뭘 잘하는지 찾아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발달에 맞게 엄마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발달에 맞게 칭찬해주고 발달에 맞게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나는 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잘 몰라서 체벌로 시작을 해서 애를 상처를 줬다면 오늘 방송도 좀 한번 회개를 하시고 그렇죠. 이제부터 말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가운 시선을 이용하려면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 때 눈만 안 마주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행동 수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이런 전작업이 없이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러면 공격성을 엄마한테 배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물론 엄마가 애를 가지면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 우울증으로 혼자 작심한 게 나는 이제 애를 낳으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막 이게 탈출하다시피 나갔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래서 유아기 때 부모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아기 때 애들이 유아기 훼손이 부모로부터 됐을 때 그 구멍을 메꿔줄 것은 없다. 뒤늦게 대학생 돼서 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제가 이제 상담 사례로 볼 때 그렇게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엄마가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구멍은 잘 안 메꿔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답은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기 훼손되지 않게 유아기 부모의 결핍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이런 공격적인 아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